허준이 직접 말하는 심계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이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우리가 심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만나는 60세 넘으신 분들 중에 가슴이 자꾸 두근거린다고 하시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밤에 누우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불안한 마음과 함께 가슴이 뛰어서 견디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런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건가.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가슴이 뛰는 것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몸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긴장하거나 놀라면 누구나 심장이 뜁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장이 뛰고 숨이 차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것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쓴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계란 심장이 뛰어서 스스로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평소에는 심장이 뛰는 것을 못 느끼는데 어떤 이유로 심장 박동을 뚜렷하게 느끼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몸속의 기운과 피, 그리고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의보감에서 심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둘째, 한의학과 현대의학에서 보는 심계의 원인과 위험 신호. 셋째,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입니다.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심계의 의미. 동의보감에서는 심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심계란 한자로 라고 쓰는데 심장 심자의 두근거릴 계자입니다. 말 그대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동의보감을 쓸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심계란 심장이 뛰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다. 심장에 피가 부족하거나 담과 음이 쌓이거나 기운이 허하면 생긴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심장이 조용히 뛰기 때문에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평소에 숨 쉬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몸속의 균형이 깨지면 심장 박동을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장기로만 보지 않습니다. 심장은 정신을 주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심은 신을 간직하는 곳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해지면 두근거림뿐만 아니라 불안하고 잘 놀라고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또한 심장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과 신장, 비장과 폐가 모두 서로 도와가며 일합니다. 그래서 심계가 생기는 원인도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봅니다. 본론 이 한의학에서 보는 심계의 주요 원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들이 심계를 만드는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심혈호입니다. 심혈호란 심장에 피가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은 피를 온몸에 보내는 곳인데 이곳에 피가 부족하면 심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며 잘 놀라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런 분들은 얼굴이 창백하고 손발이 차며 입술에 핏기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심기허입니다. 심기허란 심장의 기운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기운이 부족하면 심장이 힘이 없어서 약하게 뜁니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이런 분들은 말소리가 작고 기운이 없으며 땀을 많이 흘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오래 앓으신 분들에게 많습니다. 셋째는 담음입니다. 담음이란 몸속에 담이라는 끈끈한 물질이 쌓인 것을 말합니다.
담이 가슴에 쌓이면 심장을 눌러서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트림이 나오며 속이 메스꺼우면서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런 분들은 몸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더 심해집니다. 넷째는 간기울결입니다. 간의 기운이 막혀서 풀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화를 참는 일이 많으면 간의 기운이 막힙니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런 분들은 감정 변화에 따라 증상이 심해지고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슴이 더 뜁니다. 본론 3심계 증상의 유형 구분. 심계는 나타나는 모습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두근거리는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앉아 있는데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심혈어나 심기어가 많습니다. 심장에 힘이 없거나 피가 부족해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대 중반의 최 씨라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려서 가슴을 짚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발이 차가웠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심혈어로 인한 심계입니다. 두 번째는 밤에 누우면 심장이 뛰는 경우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런 경우는 심혈어나 담음이 많습니다. 낮에는 활동하느라 못 느끼다가 밤에 조용히 누우면 심장 박동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안과 함께 나타나는 심계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동시에 불안하고 초조하며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간기울결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나 걱정이 많은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박 씨라는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 걱정거리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며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간기울결로 인한 심계입니다. 네 번째는 숨이 차거나 어지럼과 동반되는 심계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차고 힘들거나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심기어나 담음이 많습니다. 또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현대의학의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심장질환이나 부정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 사현대의학에서 보는 심계. 현대의학에서는 심계를 심계항진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심장 박동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의학에서 보는 심계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이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데 갑자기 빨리 뛰거나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흔합니다. 이것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중풍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심장질환입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질환이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이 조이거나 아프면서 두근거리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고혈압도 심계의 원인이 됩니다.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힘들게 일해야 하므로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항 진증이 있어도 심장이 빨리 뜁니다. 불면증과 심계는 서로 관련이 깊습니다. 잠을 못 자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면 잠을 못 잡니다. 또한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도 심계를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 볼 때 모두 기혈의 흐름이 막히거나 음양의 균형이 깨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론 오중풍과 심혈관 질환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심계가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심계는 심장병이나 중풍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가슴이 심하게 조이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왼쪽 가슴이나 팔로 통증이 뻗쳐가는 경우는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쓰러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심장의 리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중풍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맥이 있으면 뇌로 가는 피가 막혀서 중풍이 올 수 있습니다. 숨이 몹시 차고 식은땀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심부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후반에 김 씨라는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며칠째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고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이면서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현대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협심증이었습니다. 만약 그냥 두었다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의학으로 천천히 치료할 때가 아닙니다. 즉시 현대의학의 응급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론 6병원에 반드시 가야 하는 심계와 지켜볼 수 있는 심계. 그렇다면 어떤 심계는 병원에 가야 하고 어떤 심계는 집에서 관리해도 되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슴 통증, 의식 소실, 팔다리 마비, 심한 호흡곤란이 동반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심장이 매우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입니다. 분당 100회 이상 빨리 뛰거나 심장이 건너뛰는 느낌이 자주 있으면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셋째, 심계가 자주 반복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심하게 두근거리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하기 힘들거나 잠을 못 잔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넷째,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심계가 있을 때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심전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이것으로 부정맥이나 심장질환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심전도에서 이상이 안 나오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면 홀터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루 동안 심전도를 계속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반면 지켜볼 수 있는 심계는 이런 경우입니다. 가끔 일시적으로 두근거리지만 금방 사라지는 경우,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스트레스나 피로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한의학적 관리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본론 7한의학에서 심계를 다스리는 원리.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심계를 어떻게 치료하는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침과 뜸입니다. 침은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뜸은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 줍니다. 심계에 좋은 혈자리가 여럿 있습니다. 내관이라는 손목 안쪽의 혈자리, 신문이라는 손목의 혈자리, 고름이라는 등의 혈자리 등입니다. 이런 곳에 침을 놓으면 심장이 안정되고 두근거림이 가라앉습니다. 둘째는 한약입니다. 한약은 사람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다르게 처방합니다. 심혈호인 분에게는 피를 보충하는 약을 쓰고 심기허인 분에게는 기운을 보하는 약을 씁니다. 담음이 있는 분에게는 담을 없애는 약을 쓰고 간기울결인 분에게는 간의 기운을 풀어주는 약을 씁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귀비탕, 천황보심단, 생맥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귀비탕은 심혈을 보하는 약이고 천황보심단은 심장을 안정시키는 약입니다. 생맥산은 기운을 보충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한약은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같은 심계라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론 8, 60대가 실천할 수 있는 생활관리법.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집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생활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잠을 제대로 자야 심장이 쉴 수 있습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못 자면 심장이 더 두근거립니다. 둘째, 카페인을 줄이십시오.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이 많습니다. 카페인은
심장을 자극해서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하루에 커피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오후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셋째, 술을 조심하십시오. 술을 많이 마시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특히 폭음을 하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술은 하루에 소주 한 잔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담배를 끊으십시오. 담배는 심장과 혈관에 해롭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스트레스는 심계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운동은 심장을 강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심장이 두근거릴 때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시고 운동 중에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심하게 차면 즉시 멈추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일곱째,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십시오. 고혈압과 당뇨병은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약을 드시는 분은 꼬박꼬박 드셔야 합니다. 여덟째, 갑자기 일어나지 마십시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아홉째, 복식호흡을 해보십시오. 배로 깊게 숨을 쉬면 마음이 안정되고 심장이 진정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열째, 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부정맥이나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면 의사가 처방한 약을 꼭 드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먹기 싫어하시는데 심장질환은 약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다만 약만 드시지 마시고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시고 한의학적 관리를 병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마무리.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에 피가 부족하거나 기운이 약하거나 담이 쌓이거나 간에 기운이 막혀서 심계가 생긴다고 봅니다. 심계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두근거리는 것, 밤에 누우면 심장이 뛰는 것, 불안과 함께 나타나는 것, 숨이 차거나 어지럼과 함께 나타나는 것. 각각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도 다릅니다. 위험한 신호가 있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가슴 통증, 의식 소실, 팔다리 마비, 심한 호흡곤란은 심장병이나 중풍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의학으로 천천히 다스릴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심계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침과 뜸, 한약으로 몸의 균형을 회복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받으시고 몸의 체질을 조절하고 회복하는 것은 한의학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심장은 말을 하지 않지만 늘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심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 지금 내가 쉬어야 한다. 지금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주무시고 카페인과 술을 줄이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위험 신호가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한의학적 관리를 받으시면서 천천히 몸의 균형을 회복하십시오. 심장은 우리 몸의 임금입니다. 임금이 편안해야 온몸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 심장이 편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 허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